안녕하세요. 누구나 모여 무슨 이야기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나무의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무의자입니다. 오늘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방송 알렉스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알렉스 만나면 어떤 걸 질문할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는 나라잖아요. 네. 네, 지금은 또 여름이고 사계절별로 우리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 부탁드릴게요. 캘리포니아가 골든 스테이트라 그래가지고 금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황금주라 그러는데 거기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관절염 환자들이 캘리포니아로 들어오잖아요. 특히 남가주라 그러는데 아래쪽으로 오면은 관절병이 없어져요. 왜 금 찾느라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숙이고 그래서? 아니요. 날씨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아. 그래서 건조해서 한의에서는 관절염 자체를 습열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습열이 많이 이렇게 관절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데 주변이 건조해지면 그래서 관절염 많으신 분들이 캘리포니아로 오게 되면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세요. 그래서 예, 노인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햇빛 말리고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은 뭐 산타모니카 비치나 아니면 뭐 전부 다 비키니 입고 누워 있잖아요.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선탠도 좋아하지만 말리시는 거예요. 또 비타민 D는 꼭 이 햇빛을 봐야만 형성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좋죠. 그래서 뼈 건강에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철, 기후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 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의의 기본은 모든 병이 처음 생길 때 한의의 기본 성경 같은 건데 황제내경이 있습니다. 그 황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황제내경이 있는데 황제내경 영추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병이 처음 생길 때는 다 바람, 비, 추위, 더위, 서늘한 것, 습기,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성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병이 생길 때 이유가 뭐 때문이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환경에 따라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좀 덥잖아요. 무지하게 덥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찬 것을 많이 먹고 네,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뭐 팥빙수, 아이스크림, 시원한 물 정말 많이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이 지금 먹는다고 그래서 그게 당장 우리 몸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차가운 거 좀 먹는다고 그래서 살짝 나오는 거 이것은 큰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쌓여서 언제 나타납니까? 가을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겨울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나타나는 혹시 병이 있다면 증상이 있다면 이것이 지금 뭘 잘못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봄이나 겨울에 뭘 잘못해가지고 지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전에 내가 했던 식습관이나 내가 했던 그 상황이 이렇게 이제 뭐 4개월, 6개월 후에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잘하면 또 나중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그 산후풍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올케가 셋째 아들을 아주 순사를 하고 지금 산후조리 중이에요.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저희가 어르신들이 엄마들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아이 날 때 그 산후조리를 잘 해야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혹시 산후풍 같은 거 싹 없어진다. 아, 정말 좀 좋은 그런 조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도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섭생을 잘하고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환경에 의해 가지고 처음에 병은 그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사기가 뚫고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뚫고 들어온 사기가 우리 몸에 자리를 잡아요. 그럼 자리를 잡으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약하게 한의는 기병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기라는 표현을 저에게 기의 개념은 혈액순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순환을 얼마만큼 잘 시키는가 기가 좋다라고 하는데 한의에서는 기병과 혈병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의는 주로 기병을 다루고 양의는 주로 혈병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병은 증상은 있으되 장부에 문제가 아직 안 생겼습니다. 기초적인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병원에 갔는데 간 검사 해봤는데 다 좋아. 그런데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간이 분명히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얼굴이 피리딩딩하고 그다음에 혀도 조금 파랗고
그다음에 간 해독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피곤하고. 그러니까 아직 기능은 하나 정상은 아니다. 아니요.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기능이 약해지는 거. 예. 간의 세포 자체는 아직 큰 문제가 없어. 기계가 고장을 발견할 정도는 아니야. 그렇지만 기능 자체에는 문제가 있어. 이걸 기병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근데 혈병이라는 것은 이미 간 세포 자체에 문제가 생겼어. 위장 세포 자체에 문제가 생겼어. 이것을 우리는 이제 혈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기가 들어올 때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감기가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몸이 으실으실 춥고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감기가 나갈 때, 사기가 나갈 때도 똑같은 증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몸에 깊숙이 숨을 때도 똑같은 증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병에서 완전히 이게 표피에 머물러 있다가 몸 안으로 깊숙이 숨을 때, 그럴 때는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제 잠복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산부인과 같은 경우 보면 부인병이 많잖아요. 산부인과 네. 여자들 30, 40대 넘어가면 하혈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궁 근종 주변에서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아기 날까 아니면은 뭐 없으시죠? 드러내라 뭐 이러죠. 그래서 가서 자궁 잘지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코 좋지 않은데 이것이 이유가 뭐 때문이냐? 정말 작은 감기 하나 때문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감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감기가 타고 들어오는 경맥 자체가 경락 자체가 이렇게 자궁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숨을 때 자궁에 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뒤에 이것이 이제 열로 변화돼가지고 자궁을 절제해야 되는 상황까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지만이 좀 예민하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치유 방법도 있겠네요. 치유 방법은 원인이 그렇다면 그렇죠. 그 경로 그대로 쫓아내야죠. 그래서 어떻게 내보내야 될까? 그래서 사실은 근종이 있거든요. 예, 기병 이미 혈병이십니다. 기병일 때 쫓아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피에 머물러 있는 정도 수준.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드리죠. 혹시 간이 안 좋으십니다. 그러면 병원 외국 같은 경우에 진짜 그런 경우 있어요. 꼭 설명을 해야 돼요. 외국 환자들한테 같은 동료 한의사들이 당신 간이 안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서 검사해 옵니다. 그래가지고 고소 들어옵니다. 건강하게 나오는데 너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나에게 정신적인 배상을 해라. 그래서 어머나. 고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사람은 간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의 세포는 문제가 없다. 기계가 검사를 못한다. 그렇지만 네 증상이 이러이러하니 휴식을 취하고 섭생을 잘하고 생활 패턴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해라라고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해요. 이해하니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이해를 못 시켜서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고소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일단 간이면 이게 장군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또 그게 또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안 좋은 결과를 낳고 있었겠네요. 이런. 예, 만약에 병이 들어왔잖아요. 기병에 있을 때는 쉽다고요. 그래서 빨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하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기가. 근데 사람들이 자꾸 몸에 보이는 증상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병을 더 키우죠. 그래서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중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동안 한 달 정도 잊어먹고 찬물을 좀 마셨어요. 저랑 같이 다니면서 뭐 같이 벌컥벌컥 제가 마시니까. 아, 그리고 또 좀 습하고 더우니까 네. 제가 있었던 하얼빈은 굉장히 건조하고 선선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시원한 냉장고 물을 찾게 되더라고요. 왠지 좀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 몸의 변화를 조금 제가 느꼈거든요. 복부 팽만도 좀 오고 그러면서 좀 답답한 증상도 생기면서 몸도 좀 무거운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중국 살면서는 한 번도 차가운 물을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못했다. 고쳐야겠다. 처음에 알렉스 우리 나무 의자에서 처음 방송할 때는 이제 한 달 후에 다시 중국 들어간다 계획하셨었잖아요. 네. 네, 우리 방송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하면서 오래 계시게 됐잖아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중국에서도 환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언제 오냐고. 그래서 당분간 못 들어갑니다. 제가 했거든요. 당분간 우리 알렉스 계시는 동안 조금 더 건강이랑 또 우리 청취자분들의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가 발목을 꼭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생각보다 방송이 재밌어요. 제가 혼자 녹음해놓은 방송이 있었는데 제가 왜 한의사를 안 할까요?
방송이 재밌습니다. 또 팟캐스트 방송을 보시는 분들 검색창에 알렉스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검색해 보시면 정말 재밌는 성경 이야기가 함께 나가고 있답니다. 여하튼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건강하게 잘 살려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냐? 지금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열받는 대로, 더운 대로 내키는 대로 하시면 나중에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주어진 생명 안에서는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병이 처음에 생길 때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외부에서 옵니다. 외부에서 오고 물론 이제 내 안에서 스트레스도 생기고 칠정을 다스리지 못해 내 안에 스트레스를 다스리지 못해서 생기는 병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면 아니 민감하게 대응을 하시면 반응이 아니라 대응을 하시면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지금 시원한 물 마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미지근한 물 드셔도 돼요. 한여름에도 저도 그냥 미지근한 물 마시고 있거든요. 냉장고 물 안 넣고 그냥 몸이 좀 가뿐해지고 배가 안 아픕니다.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제가 지금 맛있게 팥빙수를 해 먹으려고 팥을 아주 단팥을 만들어가지고 친정 어머니가 주셨어요. 그래서 팥빙수 먹고 더울 때 시원하게 먹고 더위가 좀 가신 다음에 따뜻한 물을 마신다. 이렇게 되면은 좀 괜찮을까요? 저는 팥빙수를 엄청 시원하게 아작아작 좋아하는데 얼음을 빼고 팥빙수를 먹은 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얼음 없는 팥빙수가 어디에서 얼음을 갈아서 먹어야지. 빙수니까 그죠? 네. 그러면 팥빙수에서 얼음이 없이 그냥 시원한 팥차? 달달한 팥물? 팥 과자? 아무튼 얼음을 피하란 말씀이시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온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뭐 온도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많이 나옵니다. 책도 나오고. 내부 온도? 체내 온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 체온이 몇 도 오를 때마다 뭐 면역력이 몇 %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도 하고요.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에서는 분명히 암세포가 생깁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도 떨어지면 암세포가 30% 증가한다고. 저도 36.5도 체온이 아닙니다. 좀 낮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똑같이 다 36.5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혈압도요. 120에 80이 정상입니다.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본 사람은 240에 200이었습니다.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것을 혈압을 낮추니까 저혈압 증상이 나와가지고 땅에 붙어 살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당신은 그냥 200에 240에 200으로 살아라. 그랬고요. 축구 선수였는데 이 친구는 혈압이 80에 50도 안 돼요. 저혈압이에요? 예, 굉장히 저혈압. 그래서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제가 물어봤어요. 너 뛸 때 힘들지 않냐? 그리고 숨 쉴 때 뭐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평상시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운동할 때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너는 타고난 축구 선수다. 혈관이 넓은 거죠? 심장 뛰는 게 좀 느린 거죠. 그래서 근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넌 대박. 운동선수로 성공하겠다. 그래서 제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저혈압이기 때문에 혈압을 올리려고 할 것이고 저쪽 사람은 고혈압이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그 신진대사를 사실은 수치화되는 것처럼 기계의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민감한 것은 제 몸입니다. 자기 몸이기 때문에 절대 남에게 물론 의사는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동의보감에 보면 황제내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의사는 저도 이제 3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3대가 내려온 집안에서만 의사를 믿어라 라게 적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진단이 어렵고 보고 배운 게 있어야 정확하게 그리고 한의에서는 절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도운을 생각하고 환자를 보면 절대 의사가 환자를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스승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저에게는 스승님이 3명이 계십니다. 교수가 아니고 저의 한의 스승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 3분이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 비인부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유이태가 했던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마라. 격하게 표현하신 분들은 개새끼한테는 안 가르쳐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습니다.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훌륭한 의사는 환자를 보고 네가 자를 고치면 돈은 따라오는 것이지 돈을 보고 환자를 보지 마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3분이 다 똑같이 말하더라고. 다 따로따로 만났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전문가시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돈을 쫓지 말고 환자를 봐라.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다. 절대로 환자를 볼 때 돈을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인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아. 환자를 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단이 안 돼요. 그래서 정직하게 말해주지를 못해. 왜냐하면 환자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의 환자는요. 재밌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약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건강하십니다. 그럼 서운해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운해하시거든요. 딴 병원 갑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나한테서 약 드세요라고 약 파는 사람도 있대요. 제 아는 의사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 친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때 친할머니가 항상 드시는 약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친정 오빠가 정형외과 의사신데 그 약이 뭐냐고 어떤 병이길래 그렇게 약을 드셨냐고 했더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원기소라고. 원기소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맛있습니다. 씹어먹으면. 네, 원기소 그냥 아이들 영양제처럼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근데 우리 할머니는 그 원기소를 드시면 몸이 낫는 것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원기소를 장복하셨어요. 위양 효과라 그러는데 뭐 그것도 심리전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은 고치시면 됩니다.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음식으로 다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잘 섭생하시고 그다음에 잘 생활하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시면 어지간하게 약 안 드셔도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시기를 좀 놓치신 혈병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주 급한 경우 빼고는 스스로 고칠 수 있다. 음식과 생활 패턴을 바꿈으로 인해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아무리 좋은 한약도요. 독성이 있습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독성이 없기 때문에 매일 드셔도 되는 음식으로 분류를 해놨고요. 왜 약초, 약이라고 하겠습니까?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을 드실 때 독하고 같이 먹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우리 알렉스와 함께하는 우리 건강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 몸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고 또 지금 일어나는 증상들이 지금 단발성이 아니라 과거의 내 생활 패턴과 나의 식습관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 오늘 녹음실에 오는 시간이 예전보다는 조금 빠른 시간에 움직였어요. 녹음실에 오는 그 길에 차가 너무 막혀서 보니까 건너편에서 오는 차들이 다 제 앞에서 좌회전을 해서 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곳이 병원이었어요. 이렇게 병원에 줄을 지어서 들어가는 차들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에 휘달려서 이렇게 병원에 의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정말 그 죽으러 가는 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시긴 하셨겠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너무 병원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들으면 싫어하려나? 근데 아니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 당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뇨병이 사실은 고칠 수 있는 병이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고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죄송합니다. 자꾸 미국 이야기를 해서 한국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요. 네.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의사들 MD들은 한 명이 당뇨병 환자가 오면 부동산에다 전화를 합니다. 집을 사겠다고. 그 환자가 거기서 보험회사와 그 환자에게서 뽑아낼 수 있는 돈이 그만큼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아니면 돕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기본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기본 아닌가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거, 그게 기본이 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무 의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한 방송을 듣기 위해서 또 우리 알렉스에게서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건강 상식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 또 오늘도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방송들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한 방송이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알렉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관찰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또 너무 욕심내지 말고 내 몸을 휴식하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